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CLPS 잉크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회사인데요. 최근에 나스닥에서 주가가 하루 만에 막 35% 넘게 확 뛰면서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CLPS라는 회사의 주가 급등, 그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 본질과 성장 가능성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단순한 뉴스 해설, 이런 걸 넘어서요. CLPS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좀 깊이 있게 함께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CAPS처럼요, 어떤 특정 산업, 여기서는 금융이죠. 이 금융산업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기술 기업을 분석할 때는 좀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기업 내부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핵심 기술력은 뭐고, 또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이런 아주 미시적인 마이크로 부분을 좀 샅샅이 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주변을 좀 봐야죠. 경쟁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런 중간 메소 레벨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넓게 봐서 IT 서비스 산업 전체의 큰 흐름이라든지 기술 트렌드 변화, 아니면 경제 환경 같은 거시적인 마크로 요인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층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메소, 마크로. 이게 각각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현재 CLPS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미래를 향한 실마리는 무엇인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와, 정말 입체적인 분석 틀이네요. 마이크로, 메소, 마크로.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내부, 즉 미시적인 마이크로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CLPS, 이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됐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주로 금융산업,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 자산관리 회사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에 IT 컨설팅이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아주 특화된 기업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금융 도메인 전문성이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계속 꼽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금융기관의 핵심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리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카드 발급부터 결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은행의 예금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그 코어 뱅킹 시스템. 맞아요. 그리고 자산관리 플랫폼 개발 같은 것들. 진짜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심장 같은 영역을 다루는 거네요. 결국 고객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 상하이, 싱가포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10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요. 이게 단순히 해외 고객 확보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금융 IT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아까 말씀하신 그 도메인 전문성이요. 이게 사실 아무나 갖기 힘든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규제도 엄청 복잡하고요. 단 1초의 시스템 오류도 용납이 안 돼요. 극도의 안정성과 보안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오가는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죠. CLPS가 여기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정말 분명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글로벌 네트워크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해외 지사가 많다 이런 지리적 확장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고요. 또 특정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죠. 리스크 분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글로벌 기술 허브잖아요. 이런 각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전 세계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뭐랄까 전략적인 교두보 역할도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 IT 전문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또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날개까지 단 셈이네요. 자, 그럼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최근 재무 성과는 좀 어땠을까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숫자들을 좀 발견했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 성장세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중국 본토 외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1,900만 달러. 근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0.4%나 뛰었어요. 110%요? 와. 네. 거의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특히 싱가포르랑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쪽이군요. 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신호들이 보입니다.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직접적인 원가를 뺀 이익이죠. 이게 1,9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률도 21.9%에서 23.1%로 개선됐습니다. 조금이지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익률 개선도 중요하죠. 더 인상적인 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흑자 전환.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단기순이익 말고 일회성 비용이나 좀 회계적인 조정 같은 걸 제외하고 회사의 순수한 영업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순이익이라는 걸 보잖아요. 이게 230만 달러로 약 32%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또 탄탄한 현금 흐름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56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고요. 또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710만 달러의 현금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걸 앞서 말씀드린 그 분석 틀, 마이크로, 메조, 마크로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해외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이요. 이건 CLPS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네, 숫자가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동안 좀 의존도가 높았을 수 있는 중국 시장 외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 개선과 흑자 전환. 이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실도 아주 단단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랄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잘 마련하고 있는 거죠. 외형 성장과 내실 가지기 둘 다 잡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넉넉한 현금 보유액 있잖아요. 이건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특히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AI 같은 신기술 연구개발, R&D나 아니면 필요할 때 M&A를 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인 마이크로 관점에서 CLPS는 기초 체력을 아주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갖춘 CLPS가 그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승부수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경쟁 환경, 매수,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전략 쪽으로 넘어가 보죠. IT 서비스 시장, 사실 경쟁이 정말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레드오션이죠. 네. 그런데 CLPS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금융 전문성에 더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 기술에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CLPS AI 이노베이션 위원회, 줄여서 CAIC라고 하던데요. 이 CAIC의 출범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 같아요. CEO가 직접 이 위원회를 이끈다고 하니까 이건 뭐 회사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실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CIA식 출범. 이건 단순히 우리도 AI 좀 해볼까?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AI를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CEO 직속 조직이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전사적인 자원 투입이 가능하고 또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CIAC가 내건 목표가 단순히 그냥 AI 기술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AI뿐만 아니라 그 코딩을 최소화해서 개발하는 로우 코드 플랫폼, 그리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인 RPA,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까지 총 5가지를 혁신 엔진으로 설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AI나 딥식 같은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 전 과정 있잖아요.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코딩, 테스트까지 이 모든 과정에 AI를 깊숙이 녹여넣는 이름하여 지능형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요. 네, 그 5가지 기술, AI, 로우 코드, RPA,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걸 그냥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엮어서 지능형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술 몇 개 도입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복잡한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또 자동화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예전에 사람이 일일이 하던 자동차 조립 라인을 이제는 완전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만약 이 구상이 성공적으로 구현만 된다면요, 개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내는 솔루션의 품질 면에서 경쟁사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아주 매끄럽게 통합하고 또 시너지를 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실제 구현 과정과 그 성과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그럼 이 AI 전략이 구체적인 솔루션으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실제 뭔가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AI 기반 코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던데요. 이게 또 타겟하는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사실 많은 금융기관이나 오래된 대기업들이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코볼이나 JCL 같은 걸로 구축된 핵심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그 은행 같은 곳들이요. 맞습니다. 이게 안정적이긴 한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과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유지 보수가 너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인 언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걸로 기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레거시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아주 오래된 건물의 뼈대, 골조는 남겨두고 내부 배관이나 전기시설을 전부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해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심지어 실패할 위험도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죠. 그런데 CLPS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겠다는 거군요. AI가 그 오래된 코드를 스스로 분석해서 새로운 코드로 자동으로 바꿔준다?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만약 AI가 코드 변환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개발 비용과 프로젝트 실패 위험까지도 정말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게만 한다면요, CLPS는 더 이상 단순히 IT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인 핵심 시스템 전환을 해결해주는 아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파트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덤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즉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시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대단한 기술 같습니다. 혹시 코드 변환 외에 다른 AI 활용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 테스트 및 문서 분석 솔루션이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개발자들이 보통 아주 복잡하고 두꺼운 요구사항 문서를 쓰잖아요. 이걸 AI가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테스트 시나리오나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 아, 테스트까지 자동화한다고요? 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RPA 솔루션, 니밭.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미 금융권에서 활용되면서 고객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CLPS의 AI 전략은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금융 고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그 통점,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 환경, 매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CLPS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들은 어떤 곳들이 있고 또 CLPS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키네틱 IT, 베이징 워러텍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핀코드 같은 이름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언급하신 회사들을 포함해서 IT 서비스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특정 기술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중국 내 공공부문 IT 프로젝트에 아주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특정 솔루션, 예를 들어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LPS만의 차별점은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금융이라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전문성. 둘째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다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딜리머리 역량. 그리고 셋째가 바로 AI, 특히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 역량. 이 세 가지를 모두 그것도 꽤 높은 수준에서 동시에 갖추고 있는 플레이어는 사실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코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술은 CLPS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 세 가지 조합이 CLPS의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미시적인 기업 내부 역량, 그리고 중간 레벨의 경쟁 환경까지 살펴봤으니 시야를 더 넓혀서 거시적인 매크로 산업 및 시장 환경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LPS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좀 어떤가요? 전망이 괜찮은 편인가요? 네. 다행히도 CLPS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은 꽤 밝아 보입니다. 특히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금융 IT 시장 성장 잠재력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한 예측 자료를 보니까요. 중국 은행권의 IT 솔루션 시장 규모가 2024년에 약 713억 위원 정도인데 이게 연평균 7.8%씩 꾸준히 성장해서 2029년에는 1,000억 위원을 훌쩍 넘는 1,039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와, 연평균 7.8% 성장도 상당한데요? 네, 꾸준한 성장세죠. 그런데 금융기관 전체로 넓혀서 기술 서비스에 쓰는 돈을 보면요. 이건 더 가파르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무려 4,467억 위안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인데요. 이게 2020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25%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연평균 25%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률인데요. 도대체 이런 성장의 동력이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건 소비자들이 이제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디지털 뱅킹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은행 창구 간 지가 언제인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은행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전 세계 금융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도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CLPS가 집중하는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CLPS는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항해하고 있는 셈이네요. 특히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높은 성장률과 정부 지원은 CLPS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LPS가 추진하는 글로벌 확장이나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도 정확하게 발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매크로 시장 환경은 CLPS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시대의 큰 흐름에 잘 맞는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CLPS라는 기업을 미시, 중간, 거시적 관점, 이 세 가지 층위에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그 주가 급등 현상,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회사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분명히 회사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핵심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그게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 둘째는 CAIC를 필두로 한 AI 기반의 기술 혁신, 특히 그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 같은 아주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 셋째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견고하다는 우호적인 산업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함께 개선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탄탄한 성장 동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CLPS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나 또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균형 잡힌 시각도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죠. 첫째는 뭐니 해도 역시 경쟁입니다. IT 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LPS가 기술 혁신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또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재 전쟁이죠, 사실. 그렇죠. 기술 기업에게 인재는 핵심이니까요. 네. 둘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항상 존재하는 변수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온다거나 하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IT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CLPS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셋째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CLPS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R&D 투자가 필수적이고 시장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정리해 주신 걸 들어보니 경쟁 심화,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너무 빠른 기술 변화 속도, 확실히 앞으로 CLPS가 계속 주시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저는 CLPS가 금융 IT 전문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AI 혁신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강조했던 그 AI를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 솔루션 있잖아요. 만약 이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CLPS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금융 IT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AI라는 미래 기술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우연이나 거품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펀더멘털의 변화와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앞으로 CLPS의 AI 솔루션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그게 매출 증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지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아주 복잡하고 오래된 레거시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또 현대적인 코드로 변환하는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금융산업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혹은 다른 여러 기간 산업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CLPS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이 기술이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